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밤이라서 좀 밤은 시원하네요. 근데 낮에는 굉장히 더웠는데 시원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연합 채널로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들 준비 중입니다. 네, 연합 채널로 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도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정인태 국민주권 TV, 정인태 MBPA TV, 네, 이렇게 연합 채널로 방송 전개하고 있고요.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하고 정인태 국민주권 TV를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수천억 정당 보조금 폐지하면 양당 독재 종식한다. 네,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당의 보조금들이 수천억이 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놈이 그놈이고, 뭐 세상은 변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왜 이렇게 거대 양당 위주의 정치만이 전개가 되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정치가 무너지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 상황들을 보면 변한 게 없거든요. 이 정치가 변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건 아닌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많은 국민들의 고민일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실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고 느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거대 양당 정치는 왜 이렇게 더 강해져만 가는가, 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 보면서 그러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이 기득권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기득권이 얼마나 악랄하게 기득권을 쌓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꾸 알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막달리 KTX님, 네,
KTK이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교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객님, 자본주의에 고립돼서가 아닐런저.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 그 신경 쓸 필요 없다. 바뀌는 건 없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치의 혐오도 느끼게 되고 또 정치에 이제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정치적 상황들을 몰랐을 때, 네, 몰랐을 때는 이제 국민들이 과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점점 인터넷 시대에 국민들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알아가게 되면서 이 모든 선거가 어쩌면 조작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뭔가가 조작되고 있다.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 또 언론이 조작되고 있다.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그냥 뭐 정책이 좋고 바른 인물이 나오면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바르게 설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세상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 세상이 뭔가의 힘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계속 조작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거의 한 1년이 넘게 아주 집중을 해서 통찰을 해봤거든요. 집중을 해가지고 통찰을 해보니까 일단은 여론조사부터 조작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때 이번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자기 요금지 주소를 옮겨놓고 그쪽에서 이제 요금지 주소를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결과만 보고 어떤 후보가 몇 프로다, 어떤 후보가 몇 프로다, 어떤 후보가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그냥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황들을 쭉 보다 보면은 뭔가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론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네, 막달리 KTK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네, 고객님, 네, 전 막갈리인 줄. 네, 막달리십니다. 네, 그래서 네, 소주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막걸리. 어제도 제 지인 한 분이 막걸리가 뭐가 새로 나왔다고 무슨 잘 보질 못했어요. 무슨 쇽 막걸리인지 뭐가 나왔다고 한 병을 갖다 주셔가지고 먹지는 못하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다음에 좀 시간 될 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근거인데 그 여론조사가 사실상 진짜 우리 국민들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여론조사는 그냥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냥 그건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조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작이 돼서 요금의 주소지를 옮겨놓고 그쪽으로 전화를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전화를 걸어버리면은 여론조사가 뭐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지방선거 때 들통이 난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를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신문 기사에 나오고 방송 보도에 나오는 거예요. 뭐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죠. A 후보가 뭐 지금 현재 뭐 30%입니다. 뭐 B 후보가 지금 뭐 40%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 별 생각 없는 거예요. 그 내막을 보지 않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방송 보도에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나오고 하면은 또 TV 토론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 TV 토론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TV 토론에 보면은 주로 양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당들은 항상 양자 토론을 원합니다. 그래서 양자 토론을 원하고 양자가 꼭 이렇게 토론하는 걸 원하는 거죠. 지난 대선에도 보면 이재명, 윤석열이 양자 토론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이 우리도 국회의원 6명 있다. 왜 우리를 빼냐. 안철수도 나 5% 넘었다. 왜 나를 빼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사자 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허경영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도 나를 빼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그냥 기각시켜버렸죠. 이번에도 똑같아요. 경기도에서도 보면은 강용석 후보하고 김문혜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하려고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가 양자 토론 말도 안 된다. 나는 5% 넘었다 해갖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뭐 3자 토론이라든지 뭐 4자 토론 이런 토론이 이제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냐? 절대 공정하지 않은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들은 왜 이렇게 그러면은 선거에서 불공정을 깔아놨느냐? 여론조사부터 불공정과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언론과 방송, 언론 방송도 이것도 거대 양당에 쏠려 있다. 돈과 권력, 언론, 경제가 손을 잡고 이걸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선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선거를 굳이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냥 선거 보조금,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다 500억, 선거 보조금 1200억 해가지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된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참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이 굉장히 이게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된다라면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이 선거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네. 네. 고객님, 교수님은 정치로 가셔야. 네. 이 정치가 공정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게, 그 허경영 전 후보 때도 상황을 지켜봤고, 그리고 강용석 이 후보 상황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누가 나와도 정의를 펼칠 수가 없는, 진실을 펼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만 날리고 그리고 시간만 날리고
희망 고문하다가 끝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네. 짜고 치는 진짜 고스톱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달리 KTK님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는 안 되는 거죠. 네, 고객님 소신 있는 정치인이 몇 없어요. 전부 눈치 게임, 치킨 게임 중. 네, 네 머니맨님도 들어오셨고요. 진짜 그런 상황이다라고밖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부터 이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많은 고등학생들 젊은이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아마 이 젊은이들도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냥꾼님, 국회산 국회의원 전수조사, 불법 축적, 재산 몰수, 벌금 100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인태의 자유와 정의 채널의 사냥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저는 심각한 정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즘에 개딸이다 해가지고 개혁의 딸들 해가지고 막 활동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수천억, 왜 수천억이냐? 매년 500억을 나눠 쓰고 있는 거죠. 거대 양당 위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거대 양당이 여론조사, 방송보도, 그리고 TV 토론, 그리고 권력의 목을 매는 그러한 이유가 다 돈이에요, 돈.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돈이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1억 5,400이라는 엄청난 자기들의 또 연봉을 챙기고 또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많음으로 인하여 또 정당 보조금이 많아지게 되고 또 선거 전에는 선거 보조금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악법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나요? 왜?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아니 정당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도 분노가 되고 선거 전에 왜 500억을 왜 받아가죠? 그것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또 선거 끝나면은 선거 보전금이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는 약 3,200억,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약 1,200억을 받아가는데 그 돈을 왜 받아가느냐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좀 분노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행운아님, 기득권 구조를 깨부수자. 네, 기득권 구조를 깨부수는 그러한 일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당 보조금만 없어지면은 정당 보조금 없어지고 정당은 알아서 회비로 움직여야죠. 당비로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관변단체들도 보면은 다 국가에서 세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존속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사업 한답시고 국가 국민 세금을 그냥 받아다가 갖다 쓰고 있거든요. 이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냐? 정당이 저렇게 하니까. 정당 니네들도 500억 받아가잖아. 선거 전에 500억 받아가잖아. 그래 다 눈 감는 거예요. 눈 감는 거예요. 눈 감고 선거 끝나면 니네 1200억, 3200억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다 눈 감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하는데 500억씩 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돈 받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500억을 가지고 선거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은 한 10억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10억 정도. 10억 정도로 낮추고 선거 보존금 같은 경우에도 낮춰버려야 돼요. 다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이런 거를 공론화시켜야 돼요.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절대로 이거 스스로 공론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그리고 국민 스스로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켜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네, 백궁에서 온 삼삼 정책 또 쿠코마미 TV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고객님도 또 글 쓰시고 네. 명예직으로 해야 국가 정치가 바로 잡힐 듯 합니다.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국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실질적 수당제로 하면 됩니다. 실질적 수당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회의 참석했으면 회의 참석 비용 정책 연구했으면 그래서 발의했으면은 그 정책 연구 비용 그때 주고 일 안 하는 일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네, 네, 정당 보조금 폐지 서명운동 가능하다면 1,000만 명 서명운동 어떤가요, 행운아님? 아, 이게 제가 예전에도 서명운동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결국에는 우리가 국민청원 운동하면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보조금 폐지 이것도 국민 동의 청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게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 동의 청원 지금 상황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를 146명 네, 146명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지금 146명 네, 146명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네, 이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6명이 찬성해 주셨거든요.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146명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운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보조금 폐지도 국민 동의 청원을 해야 돼요. 이제 국민들이 국민 동의 청원이 좀 익숙해지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146명이 찬성을 해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184명. 네, 이거 184명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184명.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184명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유튜브 채널이 함께 운동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저 혼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여러 유튜브 채널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한 25,500명 구독자가 있는데, 이거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하자마자 국회에서 공개하자마자 그냥 막혀버렸어요. 예, 막혀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가 정지를 시켜버린 거죠. 정지를 시켜버린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튜브가 좀 공감을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한 5만 명 정도, 또 이제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한 50만 명 정도, 그 정도 뭉쳐가지고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좀 많이 동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정남무님, 대한민국 국민, 네, 여야한테 계속 속고, 네, 오로지 국민이 국회의원들과 계속 300명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하셨어요. 네,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에 5만 명을 동의를 해야 되고요. 처음에 100명이 동의를 하면은 국회에 공개가 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발언제하고 지금 국회의상 국민투표제는 공개가 됐죠. 국회에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특검,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제한제 115명, 이거 115명이 찬성을 해줬어요. 이것도 국회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국회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제한제, 부정선거를 국민이 제한할 수 있게끔 국민 50만 명이, 이것도 지금 115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 거죠. 100명이 넘으면은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제.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제도 아직 10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공개가 안 됐고요. 지금 96명. 네.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제도 96명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96명. 4명 더 찬성을 하시면은 이제 국회에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100명이 찬성을 해주셔야지 국회에 공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94명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94명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5개 하고 있는데 5개 중에 이 5개 중에 3개는 국회에 공개가 됐고요. 지금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96명, 이제 4명 더 찬성하면은 계속 공개가 될 거고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94명이니까 6명 더 동의해 주시면은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유튜브들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회 홈페이지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좀 저도 좀 같이 힘을 합치려고 합니다. 네, 힘을 합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막달리님, 문정부 때처럼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 삭제되는 건 아닐런지. 네. 네, 국회는 삭제하진 않을 겁니다. 네. 국회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5만 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국회에 이제 5만 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 10명이 국회에서 발의를 하면,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면은 그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소관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10명이 동의하는 거랑 우리 국민들 5만 명이 동의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5만 명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갑자기 국민투표 시민발언제가 국회에서 딱 열리자마자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정지를 당했거든요. 네, 정지당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조언을 해주셔서 유튜브가 어느 날 갑자기 닫아버리니까 예비 채널을 준비해 놔라. 그래서 예비 채널을 그나마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좀 유튜브 채널들이 서로 함께 공감을 해가지고 한 뭐 유튜브 채널이 100개만 같이 움직여도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이현진님, 네, 이현진님이 글을 쓰셨는데요. 예, 유튜브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네, 교수님 유튜브 보기가 힘드네요. 지금 정인태 신지식인 TV를 유튜브가 막아버렸어요. 네, 중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른 채널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어르신들이 두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즐겁게 항상 그거 보는 게 낙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뭐 80대 뭐 이렇게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 보는 게 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뭐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막혀버리니까 틀어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락이 오신 거죠. 와서 어떻게 무슨 건강이 안 좋으시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유튜브가 채널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거기 22,500명 구독자가 있으니까. 네, 지금 여기 뭐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가 44,500명 정도인데요. 굉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연합 방송 채널로 방송을 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계속 목소리를 높여가고 넓혀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운동을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부정선거 특검 국민 제한제,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제,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네, 그리고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이거 국회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네,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정당 보조금 폐지, 정당 보조금 폐지 이것도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폐지하라. 네, 일단은 요거 두 개를 강하게 하고, 선거 보조금 같은 경우도 선거 보조금이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 이번 선거 때 어떤 후보가 500억 썼다, 어떤 후보가 뭐 510억, 500, 1000, 500 뭐 10억을 썼다 그러면은 와 많이 썼네 하지만 좋아할 게 없어요. 그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네, 국민 세금을 갖다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해야 돼요. 분노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보조금도 10억으로 낮춰라. 10억으로 낮추고 무슨 500억을 갖다가 세금으로 주느냐. 뭐 500억이 장난이냐 해가지고 아예 다 폐지시켜버려야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선거 보조금도 폐지시켜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할 때 말로 하는 선거 위주로 가야 된다.
말로 하는 선거. 그렇게 돈 안 드는 선거, SNS를 위주로 해갖고 돈 안 드는 선거 형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현진님, 이런 사정에 구독자분들까지 지치게 되는데 교수님 심정이 어떠실지 짐작되어 정말 속이 말이 아닙니다.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국가와 국민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정인태 신지식인 TV 같은 경우에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대변하는 채널이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도 뉴스 보셨겠지만 8월부터는 로봇이 배달을 하는 게 시범으로 전개가 되고요. 또 무인 택시가 이제 다닙니다. 무인 택시가 다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무인 운전, 그러니까 자율 운행하는 거죠. 트럭이 이제 출시가 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운전기사, 배달 기사분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장도 다 AI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또 직업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 다 뭐 코로나 걸려서 죽어야 되나요? 예? 아니면은 무슨 주사 맞고 다 죽어야 되나요? 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필요한 거죠. 뭐 과거에는 노비들이 필요했겠죠. 농사를 지으려면 노비들이 필요한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노비들이 필요 없겠죠. 네, 왜냐하면 다 이제 뭐 기계가 해주고 다 뭐 AI가 해주고 인공지능이 해주고 또 모든 인터넷이 연결돼서 해주고 하니까 이제는 뭐 노비들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양심이 없는 지배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정인태 신지식인 TV에서는 잘못된 전체주의 그리고 지배자들의 잘못된 그런 사고를 비판하고 그리고 잘못된 언론 방송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틀어막는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제가 유튜브에 항소도 했는데 계속해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방송할 때 뭐 이상한 말 하는 거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반대했던 거, 또 언론 방송이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했던 거, 또 언론 방송에서 몰고 가는데 그것이 아니다. 또 재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을 틀어막는 것은 제 입을 막는 거죠. 제 입을. 네, 이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느 날 뭐 유튜브가 이렇게 다 틀어막을 수 있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설마 했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진짜구나. 네, 그래서 그나마 다른 채널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제가 정인태 신지식인 TV도 6,300개 영상을 올렸고요. 22,500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력을 무시한 채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코코마미 TV님, 알리는 데에도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끊임없이 알려야죠. 네, 죽을 때까지 알려야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유튜브 시청자 수가 200만, 300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유튜브 시청자가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많고
제일 엄청 많은 분들은 한 1,000만 명이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000만 명. 네. 청와대 청원 20만 명 넘겼는데요. 네, 초창기에 청와대 우리가 국민청원 20만 명 넘겼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동의청원이 약간 까다로워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어려운 듯 합니다. 네,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병행하면 안 되는 점, 그거 가능합니다. 이거 서명운동 충분히 가능해요. 네, 이거는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거는 불법이지만 이건 합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서명운동 하셔도 됩니다. 네, 김주영님, 정인태 신지식인 TV 언제 열려요? 제가 열리면은 제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려도 제가 계속 이렇게 연합방송 해서 많은 분들한테 공지를 해 드려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 다른 분들 뭐 다 게시판도 막아버리니까 다른 분들이 모르는 거죠, 지금. 뭐 왜 제가 아픈지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제자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교수님 요즘에 어디 아프세요? 왜 유튜브 영상 안 올라와요?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니까 택시도 이제 시범 사업 한다고 해요. 네, 이제 코로나로 우리 서민들이 정신없을 때 지금 돈 있는 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다가 엄청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아주 가까이 온 겁니다, 지금. 이제 곧 택시, 화물차, 버스, 그리고 배달, 이분들 다 일자리 잃고, 공장, 건설, 이런 데도 다 이제 3D 프린팅으로 건설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폭동이 막 일어날 거예요. 폭동이. 폭동이 일어나도 이놈들은 기본소득 국민 배당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소득당 또 기본소득 단체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계속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한 명이 계속 그 국회 동의청원을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니까 또 다른 분들도 계속 올려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네, 너무 교수님 괴롭히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언론 방송이 잘못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또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이게 제 죄입니다. 이게 제 죄고, 이 죄 때문에 제가 탄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세상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이거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민주당이 걸핏하면 법을 만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수 완박 해갖고 법을 만들고, 또 요즘에는 검사들 월급 완전 박탈해갖고 검얼 완박 또 만들어 법을. 그 다음에 또 뭐 전엔 없었는데 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뭐 시위 금지 법을 만든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계속 그냥 법 만능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무슨 어떤 뭐 역사도 함부로 비판하면은 안 되게끔 또 법을 만들어. 계속 우리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디지털 전체주의, 또 전체주의로 가가지고 국민들 감시와 통제를 해버리고, 국민들의 사상까지도 감시 통제하고,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관념까지도 감시와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을 비판을 한 교수가, 이제 중국인 교수가 시진핑을 비판하는 생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중국 공안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겁납니다. 정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도 자유가 사라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까 저는 심히 걱정이고 우리 사회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진님, 교수님 유튜브 공격이 굉장한 음모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니 이럴수록 건강 유념하여 주세요. 승리 위해서요. 네, 혼자 듣기에 아까운 교수님 너무나 소중한 소리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고 해결 방법도 제한됨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 계속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른 소리를 하다 보면은 그 바른 소리가 이제 주된 소리가 돼야죠. 네, 바른 소리가 주된 소리가 되고 나쁜 소리가 나쁜 소리가 돼야죠. 네,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고객님. 아시아 투데이도 일주일 정지요? 왜 그런 거죠? 요즘에 뭐 저 가세현 가로 세로 연구소도 뭐 계속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그 부정선거 얘기하는 오그노 TV도 네 이렇게 뭐 정지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채널이 그냥 활동을 멈춰버렸고 네 아시아 투데이는 언론인데 왜 그래요? 네 아시아 투데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네 아니 이게 뭐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큰일 날 얘기거든요.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이게 구독자들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뭐 KBS를 그냥 방송을 못하게끔 팍 막아버렸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네? 어느 날 뭐 MBC를 그냥 팍 막아버렸다. 일주일 동안 정지시켜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시아 투데이는 뭘 잘못했다고 또 아시아 투데이를 막아버립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전체주의라 그러는데요.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세상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의도한 대로 끌고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중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이 함부로 비판 못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 낼 수 없고 이게 이제 중국식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호주가 호주의 학자들이 양심 있는 학자들이 호주가 어떻게 조용히 중국에게 침공당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언론, 사회, 문화, 역사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침공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중국에 속국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막 지적을 했는데 한국에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학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그걸 외쳐야 되거든요. 그 제가 이제 뭐 외국인 선거권 이거 안 된다 이거 비판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내각제 비판했죠. 내각제 안 된다. 이거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이 내각제 한다 그러면 중국은 분열된다. 그리고 북한이 내각제 하면은 대한민국은 만세 부른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각제 하면은 북한 중국이 좋아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발언들. 그리고 정부가 강제로 행하는 그러한 정책들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참 지금 뭐 사형제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헌법재판소의 9명이 사형제를 위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상범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용을 하는 건 안 되지만 흉악범들 있잖아요. 뭐 사람을 20명을 죽이고 10명을 죽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고 예? 그런 아주 악독한 흉악범들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죽이고서도 그냥 나는 너희를 죽여버리고 나는 감옥에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이런 사고를 가지면 사람 막 죽일 수 있어요. 요즘에 보세요. 사람 막 죽이잖아요. 예? 안 됩니다.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이거. 요즘에 그냥 뭐 사람을 생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막 죽여요. 그리고 촉법 소년들도 보세요. 14살까지는 이 처벌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자기 그 친구들을 그냥 속옷만 입혀놓고 여학생을 속옷만 입혀놓고 막 따귀를 때리고 막 그 아이는 무릎 꿇고 막 빌고 있고 막 이런 걸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그냥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도 걔네들이 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네들 옷을 벗겨놓고 뭐 영상 찍고 따귀를 때리고 막 괴롭혀도 나는 처벌 안 받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법소년을 12살로 내리고 흉악 범죄는 11살까지 내려가지고 강력하게 이거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하도 이런 경험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9명의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국민투표 시민반환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은 뭐야? 그 9명보다 못하나? 국민이?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반환제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없어져야 돼요. 그 국민투표 시민반환제가 생기면 헌법재판소 해체되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해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투표 시민반환제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바꿔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이제 제가 지방에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내일 올 겁니다. 네, 내일 와서 지금 이제 방송하고 지금 길이 안 막히니까 지금이 도리어 운전하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편히 쉬시고요. 오늘은 좀 빨리 방송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지방에 다녀오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계속 좀 의견들 많이 내주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많은 유튜브 채널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네, 편히 쉬십시오. 네, 편히 쉬십시오.